치과 상담 스킬업. 네, 치과 상담의 어떤 개념 정립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김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영상은 치과에서 처음으로 이제 상담을 시작하시는 분들부터 이제 어느 정도 중급자, 고급자까지 쭉 이렇게 레벨이 있을 텐데,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영상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어떤 그 개념 정립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뭔가 처음부터 화법이라든지 패턴을 배우는 게 아니라, 상담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일단 내가 정립이 돼야지 그 뒤로부터 쭉쭉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누구나 관심 가지고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부분 치과에서 보면 상담 실장님들이 계시죠. 실장님들이 뭐 일반인도 계시고, 뭐 기공사분, 뭐 이렇게 조무사분 다양하게 계신데, 주로 치과에서 상담 실장 역을 가장 많이 맡으시는 분들이 면허를 가진 치과 위생사분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문 지식도 좀 많이 가지고 있으시고 경력이 많다 보니까. 자, 근데 치과에서 내가 10년을 일을 했어도 갑자기 상담을 하라고 하면 먹먹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이죠. 자, 국가고시를 봤을 때 상담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담에 대한 국가고시가 있다면 반드시 출제되는 단골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드시 출제되는 단골 문제.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치과에서 뭐 크라운, 교정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임플란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는 임플란트가 얼마예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 있는 그대로 병원마다 수가가 다 다르니까 저희는 얼마입니다. 네, 100만 원입니다. 120만 원입니다. 뭐 9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루틴하게 나오는 환자분들의 다음 대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왜 이렇게 옆치과보다 비싼가요?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루틴한 공격을 받게 돼요. 네.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왜 이렇게 옆치과보다 비싸요? 라고 할 때 과연 상담실장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정답일까? 라는 거죠. 네. 한번 상담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께서는 이 영상을 잠깐 스톱을 하시고 한번 써보세요. 뭐라고 하실 건지. 네. 스톱 하셨습니까? 네. 자, 제가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쓰는 답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요. 저희는 굉장히 꼼꼼하게 봐드려요. 저희는 뭐 최신 장비를 써요. 좋은 재료를 써요. 이런 것들이 좀 많고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 원장님은 진료를 잘하세요. 그래서 옆치과보다 좀 비용이 비쌉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뭐 당연히 원장님이 진료를 잘하시니까 좀 더 비싸게 받으셔도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역시 환자들은 다음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다들 지구 원장이 다 치료 잘한다 그런다고. 제가 표준어를 안 쓰고 이렇게 좀 사투리처럼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저희 원장님 진료 잘해요라고 하면은 환자가 콧웃음을 쳐요. 콧방귀를 탁 끼듯이. 다들 지구 원장 다 잘한다 그런다고. 거기서부터 말이 막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냐면 왜 이렇게 옆치과보다 비싸요? 라는 질문을 안 받는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상담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환자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담을 할 때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대화를 할 때 상대가 어떻습니까? 내가 말하는 의도라든지 방향을 제시했을 때 그 이해를 못한다든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대부분 분들이 설명을 많이 하시죠. 상담이 아니에요. 설명. 일방적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을 다 했는데 상대는 이해도 못하고 시작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네. 명심하셔야 돼요. 처음에 설명이에요. 그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해예요. 이해는 뭐냐면 환자분들이 그렇구나 끄덕끄덕인데 중요한 거. 그렇다고 내가 치료를 시작하지는 않겠어요.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설득이죠. 그래서 결국은 치료를 시작하겠어 단계가 가야지만 상담이 성공적으로 된 거고 굉장히 유능한 상담가는 그런 설득하기도 전에 환자분들이 알아서 저 여기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하겠어요.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라는 게 있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초보 상담실장분들 혹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개념을 좀 바꿔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패러다임이 뭐죠? 네. 네,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사고의 틀이에요. 선입견이라고 하죠. 네. 자, 상담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되게 부러워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통 굉장히 재능이 있어, 사교성이 있어, 말빨이 좋아, 화법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그 틀부터 제가 좀 깨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좋은 상담가가 될 수 없거든요. 네. 첫 번째는요, 물론 상담실장에게 재능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상담실장은 바로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재능보다 노력이 중요합니다. 네. 예전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뭐 이런 얘기했죠.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이 아인슈타인 박사께서 정신병자, 뭐 사이코패스는 아니고 정신병자란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결과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과정을 바꿔야 된다. 내가 환자 상담을 하는데 동의율이 굉장히 낮을 때는 과정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상담의 개념부터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치과 상담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보면 상담, 영어로 카운슬링이라고 하죠. 네. 한자로는 서로 상자에 담소할 때 말씀 담자를 쓰는 걸 상담이라고 합니다. 서로 얘기하는 걸 우리가 뭐 상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치과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 그냥 얘기하는 게 상담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막 대화하라고 상담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 치과에서 말하는 상담은 카운셀링이 아니에요. 바로 세일즈라고 합니다. 세일즈. 네. 이거 뭐라고 하죠? 팔판, 팔매. 예, 발음도 어려운데 판매라는 거죠. 판매, 세일즈. 그러니까 치과에서 상담의 목표는 세일즈예요. 이 환자분이 결국 내 말을 듣고 우리 치과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비용을 약정하고 치료를 받는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가끔씩 의료에 감히 무슨 판매 저급하다, 뭐 세일즈를 붙인다. 그럼 비용을 안 받으셔야죠. 슈바이처처럼 하시는 분이 아니면 제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비용은 받는데 굉장히 고상하게 받고 싶어 하세요. 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 환자분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비교하고 결국은 자기가 마음에 들고 신뢰가는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과 상담의 목적은 결국은 세일즈다. 예. 아무리 예쁜 미사역으로 포장하여도 그게 현실이고 진실이에요. 네. 상담의 목적이 뭐죠? 의료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비용을 받기 위한 것 아닌가요? 그냥 환자의 궁금증을 알려주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실장님들은 내가 이 치과의 세일즈,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포지션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못하시는 분들은 항상 설명을 열심히 하시죠. 또 환자는 도리도리하고 다른 치과에 가서 결국 치료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초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볼게요. 대체로 어떻게 상담을 하시냐면,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환자분을 처음에 담당 주치 원장님이 구강 검사를 하시죠. 파노라마 찍고 실제로 구강을 보고 뭐가 문제 있는지 치료 계획에 이렇게 딱 넣으면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요거는 지금 많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고, 요건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꼭 물어봐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치료비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원장님들이 그거는 저희 상담실장님하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잘 설명해 주세요 하고 이제 인계를 한다는 거죠. 왜 치과 의사분이 상담실장을 두느냐? 치과 의사는 진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밀당을 할 여유까지 없어요. 그래서
치료 계획과 이런 부분은 치과 의사가 당연히 세우는 거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치료를 할지 말지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실장이 중요한 임무를 띠는 거죠. 근데 이 상담실장이 처음에 치과에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상담실에 딱 와가지고 하는 게 아까 했던 얘기를 똑같이 얘기해요. 리뷰하죠. 예, 아까 얘기 들으셨는데 예, 이렇게 하기로 했죠. 저렇게 하기로 했죠. 결론 비용은 얼마입니다. 할래요 말래요. 이게 가장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통보죠. 통보. 그냥 통보하고 할래 말래요예요. 이건 세일즈가 아니죠.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냥 통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들은 그냥 고민을 하고 바로 가부가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해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정말 다행인 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 어떤 다른 강의에서도 찍을 때 얘기를 했지만 치과에 오시는 분들은 오고 싶어서 오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가 좀 세일즈 중에서 저는 굉장히 인정하는 분들이 바로 보험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험 세일즈 되게 어렵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보험 세일즈맨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 인식이 강해요. 그런데 보험 세일즈맨들은 그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고 어쨌든 만나가지고 판매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치과에 오시는 분들은 스스로 제 발로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상당히 쉬워요. 그런데 이분한테 그냥 통보하고 가부를 물으니 당연히 동의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내가 실행해야 되는가? 네, 바로 이 세일즈라고 하는 건 과학이에요. 예, 원리를 이해하고 접근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예, 평타 이상을 칠 수밖에 없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원리만 이해하면요. 자, 성공적 상담은 그래서요. 환자분의 다음 답변이나 질문을 예측을 하고 대응하면서 적절히 봉쇄한다는 겁니다. 환자의 날카로운 질문을 대응하면서 봉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측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예측을 하려면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스폰지를 좀 따왔는데 상담 동의율이 높은 실장, 상담자는 네모를 잘한다. 네모를 잘한다. 뭘까요? 네, 한번 화면을 정지를 하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네, 정지 푸셨나요? 네, 뭐라고 쓰셨죠? 바로 질문을 잘한답니다. 질문. 여기서 핵심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적절한 질문을 한다는 거죠. 적절한 질문. 그래서 그 적절한 질문을 잘하기 때문에 환자가 자기도 모르게 술술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언제쯤부터 치료하시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비용이면 좀 부담이 없으시겠어요? 아이고, 저희 병원은 왜 오셨어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어요? 명심하십시오. 질문을 하는 쪽은 대화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환자분이 여기는 임플란트가 왜 이렇게 비싸요? 옆치과보다 비싸요? 질문이죠.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주도권을 뺏기게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여기는 임플란트가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역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다녀보신 치과에는 얼마를 들으셨나요? 그렇게 해서 질문을 통해서 역질문을 통해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연습부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에서는 항상 쉬운 용어를 쓰셔야 돼요. 제가 뭐 보여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상악, 하악 어려워요. 상악, 동 이런 거 모릅니다. 또 심지어는 뭐 뒤에 나오는 드레싱. 일반적으로 드레싱 뭐라고 해요? 우리는 소독이라고 이해하지만 환자분들은 야채 뿌려 먹는 그런 걸 드레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예. 자, 다음번에 오셔서 인상할게요. 인상? 본 뜨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한테 인상 물어보죠. 뭐 표정, 인상이 더럽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소통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일반 환자분들의 수준에 맞는 대화로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한번 녹화를 해서 보십시오. 일반인들이 이해 못하는 전문 용어를 자꾸 쓰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상담을 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수준을 맞춰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쉬운 용어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치과 상담실장의 소양으로 바로 aggressive attitude, 공격적인 자세를 얘기하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야구 선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승엽 선수죠. 실력도 좋지만 인성도 훌륭하신. 네. 근데 이제 이승엽 선수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그죠? 네, 지금 이제 2020년이니까 17년 전에 어떤 기록이 있는데
56이라는 숫자가 있고 1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과연 뭘까요? 56은요. 바로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홈런의 개수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 이승엽 선수가 56개의 홈런을 치는 동안 바로 100개의 삼진과 병살타라고 하는 그런 성적표를 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대기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삼진과 병살타도 같이 따라간다. 즉 우리가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패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까일 수 있다. 거절당할 수 있다. 즉 그 불리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애초에 우리는 불리한 게임에서 승리를 다투고 찾고 즐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상담자의 숙명입니다. 자, 스포츠 선수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피겨 스케이팅 볼게요. 피겨 스케이팅에서 뭐 제일 유명한 우리의 연화짱 있죠. 그리고 라이벌 아사다모. 제가 뭐 의도적으로 이 사진을 물론 올렸습니다. 이렇게 금메달을 쥐고 빵긋 웃는 우리의 김연아 씨와 그 다음에 이렇게 꽈당 넘어지고 있는 아사다마오 사진을 했는데 어쨌든 자, 근데 이 실력이 아니라 기술적인 면은 아사다마오 선수가 더 위라고 해요. 그 유명한 무슨 트리플 악셀 이런 것들을 김연아 선수는 못한답니다. 그런데 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제가 제일 와닿았던 게 그게 있어요. 바로 아사다마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큰 무대에 대한 이 심적 압박을 못 이겨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로 생방송을 못 봤어요. 제가 떨려가지고. 근데 김연아 선수 얼마나 떨렸을까요? 근데 그렇게 잘 해냈던 이유는 뭘까? 바로 나중에 인터뷰해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연습을 했는데도 자빠지면 어쩔 수 없다. 또 어떻게 했어? 바로 연습. 자신감의 원천은 연습입니다. 내가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도 실수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게 초월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사실의 성장을 바란다면 자신의 현재 역량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초보도 괜찮고요. 중급자도 괜찮고 고급자, 초고수도 괜찮습니다. 일단 나의 역량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나면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상담 고수로 가는 길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